안녕하십니까. 희망 패키지 창업 기업가 정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조정철 교수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논의할 사항은 성공하는 창업과 실패하는 창업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이제 성공한 창업 기업가들의 예를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 사례하면 거창한 기업들의 뒷담화, 성공 과정을 또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그러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정말 실감나는 몇 가지 사례, 또 거창하지는 않지만 부러운 사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드코리아 사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의 주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기재 에드코리아 대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폐지를 모아 제지업체에 납품하던 제지업체가 아니라 이제 제지 수거를 하시는 업체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죠. 그 외환위기 때 납품업체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본인도 함께 부도가 났고, 그 이기재 사장은 천장에 3만 원을 받고 전단지 돌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을 배포하다 보니까 지역, 업종, 시간에 따라 전단이 없어지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이기재 사장은 이 사소한 발견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기회로 전환을 시켜서 전단은 물론 현수막, LED,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LED 전광판, 차량 이런 것들을 활용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보 대행사 에드코리아를 설립해서 키웠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한 25개 지점을 두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번 대선에서 보셨을 텐데 선거 홍보용 차량 있죠. 그 차량이 에드코리아가 일정 부분 담당하고 홍보를 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이처럼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발로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창업 성공 사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아딸 떡볶이. 이게 이제 아딸 떡볶이는 이제 아버지 튀김과 딸 떡볶이의 약자라고 아딸, 뭐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때 연매출 한 1,200억 원의 가맹점이 1,000개 정도를 자랑하는 이 프랜차이즈 기업이었죠.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창업 신화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성공 뒤에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라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처음 1972년 그 이영석 씨가 경기도 문산, 서울 금호동, 이화여대 인근에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차린 분식집이 그 입소문이 나면서 영업이 화랑이 되면서 아딸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죠. 그 아빠 이영석 씨는 뭐 불행히도 2004년 세상을 떠났지만 아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2008년 오트스페이스라는 이제 법인으로 아딸을 법인 전환시키고, 2011년 분식업계 첫 중국 매장을 여는 등 성장 가도를 달렸죠. 2014년에는 가맹점 1,000개, 1,000호점을 넘어설 정도였으니까 대단했던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였는데, 그 법인은 이제 사위였던 이경수 씨가 주도해서 운영을 했고, 그 지분은 사위가 70%, 딸이 30%를 갖고 운영을 했던 회사입니다. 대단한 회사였죠. 하지만 그 아딸의 성공을 뒤이어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아주 엄청난 경쟁 속에 휘말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떡볶이 프랜차이즈 시장은 정체기를 맞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급기야 뭐 좋지 않은 일들로 부부간 좋지 않은 일들로 진행이 되고 그 사위는 뭐 형사 고소, 배임 혐의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회사는 시장도 안 좋은데 내분에 의해서 회사가 급격히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감정이 이제 자꾸 쌓이게 되니까 이들 부부는 급기야 이제 그 상표권 소송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전 남편 회사인 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였고 긴 소송 끝에 2017년 법원은 이제 딸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을 했던 이경수 씨는 처음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분식집을 프랜차이즈로 사업화한 것은 자신과 동생이라고 아딸이라고는 상표권은 오투스페이스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뭐 법원에서 결국 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위는 아딸을 버리고 감탄 떡볶이라는 새로운 상호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감탄 떡볶이라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도 여러 군데서 많이 보실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감탄 떡볶이는 이제 그 아딸에서 나온 가맹점 300개 정도를 이렇게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전성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딸 역시 아딸이라는 상표를 지켜내긴 했지만 현재 아마 한 40개 정도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뭐 한때 100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렸던 아딸을 생각하면 초라한 상황이죠. 제가 이 뒤에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 소상공인 사업의 성공에는 늘 위기가 있고 위기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이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 해외에서 K푸드라고 하는 것이 인기 급상승이죠. 이와 함께 K간식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서 해외에서 줄을 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K간식 대표 프랜차이즈의 사실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로 솔라플러스 신대섭 대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 청소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신대섭 대표는 에너지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태양광 패널은 야외에 설치를 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먼지, 이 새들, 조류 분비물, 뭐 폭설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어서 오염에 취약하고 그 오염 때문에 광 투과율이 낮아져 가지고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는 발전 효율을 높이는 청소 대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게 서비스 대행 시작하자마자 이 태양광 패널이 전국에 급격히 설치되다 보니까 창업한 지 2년 만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삼성, 포스코, GS 등 이런 큰 기업과 또 관공서를 대상으로 월 매출 4천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박준 뷰티랩. 이게 뷰티 비즈니스 업계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사례고 너무 많이 발표된 사례라서 진부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그냥 넘어가기 아쉬운 그런 사례라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초등학교 학벌에 전남 해남에서 달걀 판돈 500만 원을 들고 상경에서 7년 동안 막노동을 하다가 미용업에 진출해서 성공한 박남식 씨, 전설적인 인물이죠. 고객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제 커트하는 장면이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2002년부터 시작한 박준 패밀리데이, 미용업 최초의 프랜차이즈와 뉴욕 국제대회에 대한 수상, 컴퓨터 시뮬레이션 도입이라든지 어린이 전용 미용실 등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 쏟아내서 뭐 소위 이건 차별화 전략이죠.
이런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사회적 명성을 유지하는 좋은 기업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이제 락앤락 있죠? 김진일 대표가 창업한 락앤락 회사명은 이제 하나컵입니다. 락앤락은 이제 상표명이고 그 락앤락은 이제 대한민국 밀폐용기 시장 점유율 59.7% 1위입니다. 그 엄청나게 경쟁적인 이 시장에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실제로 그 뒤를 그 성공을 살펴보면은 그 선택과 집중 이러한 그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접시, 컵, 뭐 이런 600여 가지의 주방용품을 만들던 이제 중소기업에서 밀폐용기 전문 기업으로 변신하면서 이런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으로 그 회사가 알짜배기로 거듭나게 되죠. 현재 락앤락의 그 힌지라고 하죠. 그 이제 락하는 이제 그 락킹하는 그 힌지는 300만 번을 조작해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그 연구원의 발표가 있고 인증을 받아놨고 그 이 회사의 마케팅은 마케팅의 힘은 거미줄 같은 영업망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가능한 한 모든 영업망은 총동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 또 해외 수출은 물론 홈쇼핑, 할인점, 일반 총판, 도매업, 인터넷 쇼핑몰, 특판 사업 등 모든 이 통로를 활용하는 그 영업망을 동원해서 마케팅을 하고 특히 각각의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의 15에서 20%씩 분산을 시켜서 즉 한 바구니에 모두를 담지 않는 그러한 전략을 통해서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극심한 내수 침체에 시달려도 올해 매출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냈던 락앤락, 이 락앤락의 R&D와 락앤락의 R&D와 그 전략의 성공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락앤락은 지금 코스피 200에 상장된 기업으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골프존. 2000년, 한 20년 전 김영찬 씨가 그 골프, IT, 문화를 결합해서 세상에 없던 골프, 스크린 골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죠. 오늘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골프존에서 여가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많이 바쁘셔서 그럴 시간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골프존에 한번 가지 않은 분은 없겠죠.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한 골프 신화를 만들어냈었는데 골프존은 이제 2012년 대만에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누구나 골프를 즐기게 한다는 미션, 사명과 2020년까지 전 세계 골프 업계의 리더가 된다는 비전을 내걸고 골프 시뮬레이터 사업, 유통 및 장비 사업, 연습장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골프존은 지난해 연매출 4,4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700억이 넘는 매우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부러운 성공 사례죠. 최근 주가가 아마 한 20만 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이 기업 경영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좀 대단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들 창업자들은 대부분 치밀한 분석, 계획, 열정적 몰입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성공한 창업 모델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모 베이커리, 메가스터디, 제네시스 바비큐 그룹의 이 프랜차이즈, 놀부네, 차병원, 굽네치킨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성공 사례들이 있죠. 이런 이제 한국의 희망적인 성공적 창업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의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이 창업 컨설턴트가 정리한
실패하는 창업자들이 범했던 보편적 오류, 보편적 실수들을 모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쉽게 돈별로 한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오류에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금 부족을 우습게 한다. 부족 자금을 쉽게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한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자금 동원은 어렵다. 특히 부족한 자금은 얻기가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두가 우리 상품을 사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계획하고 전략을 수립할 줄 모른다. 성공을 계획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계획안을 보면 성공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하고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대박을 꿈꿉니다. 처음부터 대형 유통회사들이 우리 제품을 받아줄 것이라고 그런 환상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박을 꿈꾸지 마시고 차근차근 가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한꺼번에 자금을 투입한다, 올인한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사무실을 만들고 재고도 잔뜩 쌓아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행해 가면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돈 버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쫓기보다는 효율성 향상과 성장에 힘을 쓰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 버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덟 번째, 파트타임으로 창업해도 된다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창업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창업을 한다? 매우 곤란합니다. 파트타임으로 창업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홉 번째, 한 가지에만 집중한다. 광고나 사람 관리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다른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번번이 있습니다. 경영자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혼자 다 하려 한다.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직화하십시오. 팀을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오만은 버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10가지는 오랜 동안 이 현장 컨설턴트들이 모여서 실패한 사람들의 오류를 적은 것이니까 곰곰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소상공인의 창업은 대단합니다.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일어나니까 그 창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것은 외식 창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는 장사로 대박을 낼 수 있을까? 이게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살펴보시면은 주위에 그 건물들 보면은 많은 수의 그 상점들이 점포들이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대박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백종원 씨가 몇 가지 충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7가지 충고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음식점 사장은 일단 먹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중요한 사안이죠. 요리는 할 줄 몰라도 최소한 먹는 것은 미친 듯이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먹는 것을 좋아해야 타인의 요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나 장점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문제점이나 장점을 내 식당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싫어하면 식당을 창업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이 식당을 창업하면 망하게 될 분명합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둘째, 식당을 찾아준 고객에 대한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창업을 하신다면 그 찾아오신 손님은 모두가 낯선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죠. 제 얼굴 눈 마주치기도 사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얼굴 쳐다보기도 어려운 사람, 그 견면적인 마음을 감내하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 손님이 영 쌀쌀맞게 대한다면 사장인 여러분의 마음은 꼭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엔 이런 상처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게 되고 밤에는 억울해서 씩씩거리고 잠도 못 자는 일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언제나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을 잊는다 하면 고객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건 늘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면 늘 불편한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말씀드렸던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좋은 이거 좀 잘라야 되겠네. 여기는 이어나갈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게 다시 여기 자를게요. 예.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면 창업하지 말라는 말과 그 고객에 대한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식당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고객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고객은 하나이기 때문에 요식업 사장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그 일을 좋아해야 하고 그 일과 관계되는 고객들과 관계를 맺는 일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학벌과 자격증은 우선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충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아마도 연세대를 졸업했지만 식당 창업과는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연세대를 졸업했지만 식당 창업과는 사실 관계없는 학벌이고 뭐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좋게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식당을 창업할 때는 실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 학교는 어떤가요? 그 백종원 씨도 처음에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조리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리 학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요리 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요리 학원을 그만두고 자격증 취득을 그만둔 것이죠. 그만두고 실전 경험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그 실전 경험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격증이나 이런 학벌과는 전혀 다른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는 호기심, 그 다음에 최선을 만들기 위한 현장 경험, 이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충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충고입니다. 창업은 실전 경험을 충분히 한 뒤에 하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와 식당 운영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전 경험이 최고의 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준비도 없이 경험도 없이 창업을 해서 망해가는 식당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요리가 최고의 맛을 내고 있는데 왜 손님들은 그 맛을 몰라주는지 그 손님의 입맛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 대부분 그 경험이 없는 실전 경험이 없는 창업을 통해서 망해가는 식당의 그 사장들이 늘 그런 식으로 손님의 입맛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을 개업하기 전에 창업을 하기 전에 잘 되는 식당을 다녀보고 또 먹어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살핌으로써 실전에 그 요식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식은 상황에 따라 맛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더운 날, 추운 날 같은 음식이라도 맛이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비 오는 날 막걸리에 빈대떡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각 상황에 맞는 음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빙 순서 이런 타이밍이 어떠냐에 따라서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죠. 반찬을 내놓는 순서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전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보다 밑반찬도 어느 것부터 내놓을지 생각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서빙 순서, 타이밍을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 창업을 위해서 현장 경험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백종원 씨는 그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되는 그런 식당을 가지 말고 잘 안 되는 식당에서 일을 해보고 창업에 임박해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창업에 이르러서 잘 되는 이유를 가지고 힘내서 출발하는 것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 다른 이유는 식당이 잘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 중에서 안 되는 이유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공했나 보다는 왜 실패했는지를 다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업을 하고 바로 대박이 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식당을 하면서 이 중요한 사실 그 한 가지는 왜 내가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힘들어하시는 시간에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셔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업을 하고 장사가 안 될 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이것을 몇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발휘할 때 앞선 경험들, 즉 안 되는 식당에서의 경험들을 되돌아볼 수 있고 또 그 시간 동안, 인내의 시간 동안 내 음식의 맛을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의 경험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 가급적이면은 큰 가게보다는 작은 가게의 경험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가게는 어떤 특정한 한 분야의 일만 담당하게 되는데 작은 가게는 홀, 주방, 배달, 심지어 배달까지도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작은 그런 가게의 경험 속에서 내 스스로가 이 요식업에 잘 맞는지 이런 일이 즐거운지 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급적이면은 작은 가게의 경험 또 잘 안 되는 가게의 경험이 두고두고 좋은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충고는
메뉴를 너무 새로운 것으로 구성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종원 씨도 여러 번 실패를 하고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없는 아주 뭐 참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보려고 너무 멀리 갔던 것들 때문에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뉴 구성은 이것저것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충고와 그 메뉴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더해서 조금 더 개선할 거, 불편한 점 아니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는 정도로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빔밥은 좋은데 왜 그렇게 비싼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고깃집에 가서 고기 시키지 않고 비빔밥만 시키는 것이 좀 왠지 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왜 안 되는지 이런 사소한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사소한 질문 속에 탄생한 프랜차이즈가 백종원 씨의 그 백스 비빔밥이고, 역전우동 0410 여러분도 뭐 아실 텐데 그런 거의 탄생의 계기가 출발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우동은 왜 휴게소나 기사식당 같은 곳에서만 먹어야 하는지, 좀 더 깔끔한 데서 저렴하게 먹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사소한 질문 속에서 또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한 프랜차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생각을 담은 메뉴에서 출발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번째, 음식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하라는 그런 이제 충고를 해줍니다. 음식 맛은 주방에 있습니다. 주방의 누구? 주방장의 손에 달렸죠. 그래서 유능한 주방장을 모셔오려고 노력을 하고 또 유능한 주방장을 통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능한 주방장은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부담이 되죠. 많은 급여를 제공해야 되고 또 그 유능한 주방장한테 가게의 운영을 맡겨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주방장 때문에 쏙 썩는 그 오너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그 비싸게 주고 모셔온 주방장 때문에 머리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분들도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메뉴를 줄이고 줄인 메뉴의 레시피를 표준화해서 항상 그 맛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비용을 줄이고 음식 맛을 보장을 할 수 있으면은 가게는 저절로 살아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비용으로 더 좋은 자재들, 식자재들을 투입해서 신선한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은 시너지 작용, 즉 상승 작용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반드시 음식을 표준화하시고 그 표준화된 음식으로 맛을 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7번째 마지막 제안입니다. 마지막 충고입니다. 창업을 하고는 인내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심은 외식업에서 성공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당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맛과 싸움에서, 즉 그 몸에서 느껴지는 그 맛과의 싸움에서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식당은 뭐 어떤 때 맛이 좀 떨어져도 금방 망하지 않죠. 같은 이치로 안 되는 식당이 맛이 좋아진다고 해서 금방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한참 뒤에 나타납니다. 잘 되는 식당이 망하는 것도
안 되는 식당이 좋은 맛을 내서 대박이 나는 것도 그 결과는 한참 뒤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인내심으로 버티십시오 라는 충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백종원 씨도 본인이 만든 프랜차이즈가 바로 대박이 난 경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적자를 겪고 한참 뒤에야 결과를 얻었고, 백다방 같은 경우에는 6년간 큰 적자를 겪기도 하면서 수차례 런칭이 실패하고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년간의 인고와 그 인내심을 겪고 난 뒤에 현재 백다방은 프랜차이즈로서 잘 안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심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7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 음식점 사장은 일단 먹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둘째, 식당을 찾아준 고객에 대한 한결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공부를 해야 하지만 학벌과 자격증은 우선할 일이 아니다. 실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창업은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은 뒤에 할 일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반드시 실전 경험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고 창업을 준비하십시오. 다섯째, 메뉴는 너무 새로운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여섯째,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을 다시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시너지를 얻어가십시오. 일곱째, 창업을 하고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백종원 씨의 7가지 충고를 전해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백종원 씨의 외식 창업에 대한 충고를 드렸는데, 저는 이 충고가 꼭 외식업에 국한된 사항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어떤 영역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업종에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만 좀 바꾸면은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 재창업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전해야 되는데 백종원 씨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오늘 저도 백종원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견디시고 좋은 곳에서 같이 한번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에필로그로 제가 뭘 적었는데 꼭 좀 읽어봐 주십시오.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행하십시오. 옳은 말을 하지 마시고 옳은 일을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말씀, 성공한 5%는 좋은 말만 하지 않고 옳은 실행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